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볼보의 XC40입니다. 볼보의 막내죠. XC40은 2017년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쇼 주간에 공개되고 2018년 1월 달에 글로벌 런칭을 했습니다. 국내에도 같은 해 소개가 됐는데요. 그 후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타고 있는 XC40은 조금 특별한데요. 파워트레인이 달라졌어요. 기존의 XC40은 T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주력 파워트레인이었는데요. 이 차량은 B4, 즉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약 한 달 전쯤이죠. S90 B5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승기를 공개했었는데요. 당시에 볼보는 T8 계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을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전환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 정책에 따라 XC40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한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됩니다. 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197마력, 최대 토크 30.6kgm의 힘을 발휘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48V 통합형 ISG가 최대 14마력 정도의 힘을 더합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통합형 ISG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일반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 차량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동력을 전달하는 전기 모터라기보다는 가솔린 터보 엔진의 부하를 낮춰주는 역할을 주로 해요. 이 ISG는요, 차량이 정지했다가 재가동될 때 개입되는 스타터 모터를 말하는데요. 이게 기존의 알터네이터와 결합된 형태가 통합형 ISG입니다. 원래 알터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엔진 구동축에서 발생되는 회전력을 이용해서 발전, 즉 배터리에 전기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던 장치고요. 스타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시동을 걸 때 실린더에 구동력을 전달해서 결과적으로는 엔진이 점화되도록 도와주는 장치였는데요. 이 두 가지가 통합된 형태가 바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장착되어 있는 통합형 ISG입니다. 기존 12V 전기 시스템 대신 48V 고전압을 씀으로써 이 장치의 출력이 높아지고요. 효율 또한 높아졌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동해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차가 가벼워서 그런지 S90의 B5 엔진보다는 가속 성능이 조금 더 높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로백, 정지에서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타본 느낌, 그리고 중간중간 속도를 내본 느낌으로는 S90 B5보다는 날렵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다만 기본적으로 이 차량 자체가 역동성보다는 이 차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저감이 목적이다 보니까 급가속을 해도 바로 반응이 오지 않고요. 조금 머뭇거리다가 발진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차가 가속 반응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볼보의 하이브리드 차량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 연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볼보의 친환경 차들은 연비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에미션, 즉 배기가스 저감이 목적이에요.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동차 업체들은 몇 년 후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제재를 받게 되거든요. 생산하는 차량의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라든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 저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탄소 배출권을 받게 되는데요. 탄소 배출권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차량 생산량을 줄여야 돼요. 이런 복잡한 지구 환경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볼보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배기가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일반 소비자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연비가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죠. XC90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연비가 10km대 초반이에요.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자동차 회사들은 1, 2년 내에 소위 말하는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차량 생산 중에서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율을 높이고 있어요. 이건 볼보뿐 아니라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그렇고요. 전기차를 많이 만들게 되면 탄소 배출권을 그만큼 가져가게 되고요. 테슬라처럼 막대한 양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게 돼요. 이걸 다른 자동차 회사나 공장에 팔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탄소 배출권 거래체가 불가능하지만 이건 앞으로 도입될 제도예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차 브랜드들이 생각이 복잡해요. 당장에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전기차로 바꾸면 이 문제 간단해지지만 생산하는데 비용 문제라든지 판매량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고요. 가격이 높으니까요. 따라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데요.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엔 전기차보다는 조금 더 쉽지만 여전히 가솔린 차량보다는 생산과 판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 다운사이징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간에 또 단계를 만든 거예요. 그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2, 3년 내에 현실이 될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 연비 효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란 거를 굳이 도입했나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연비를 높인다는 목적보다는 결국엔 배기가스에 대한 해결책인 거예요. 볼보 XC40 B4에 탑재되어 있는 PAS2 파일럿 어시스트 2 반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볼보의 반자율 주행 기능은요, 스티어링 휠 보조 기능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가운데 이 계기판 버튼을 누르면 초반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활성화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화살표 키를 누르면 PAS2가 활성화됩니다. 이 기능은 제원상 시속 180km까지 작동이 되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속도를 좀 내면서 이 기능을 써봤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스피드 리밋 기능을 아주 높여 놓으면 차량이 그 속도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현재 차량의 주행 속도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제한 속도 설정에 차이가 나면 순간적으로 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아주 높을 때 또는 속도를 갑자기 높게 설정했을 때는 스티어링 휠 보조 기능이 꺼졌다 들어왔다 이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차선 잡아주는 거, 그리고 속도 맞춰주는 거,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또 앞차가 정지하거나 출발할 때 적절히 반응하는 것들 다 괜찮습니다. 기술 완성도는 높지만 볼보가 워낙에 안전에 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구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술을 실제로는 30초 이상 쓰지 못합니다. 방금 20초 동안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있었더니 경고가 나왔고요.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 후에 바로 PAS2 기능이 꺼져버립니다. 꺼지는 순간에 뾰롱 하고 경고를 해주고요. 순간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운전자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때 놀래거나 불편하진 않은데 이게 뭔가 기능이 끝났구나 이런 느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실 때는 살짝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스티어링에 힘을 주지 않고 스티어링 휠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에서도 발을 떼놓은 상태입니다. 내가 직접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고 감속과 가속을 할 때보다 훨씬 오랫동안 편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PAS2가 자동으로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한 속도를 100km로 설정을 해놓고 차량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두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서 속도가 일정 이상 벌어지거나 또는 2분에서 3분 이상 지속되면 운전자가 PAS2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기능을 꺼버립니다. 현재 이 차량은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주행 모드입니다. 이 차량에는 이외에 3가지 주행 모드가 지원되는데요. 다이나믹 모드, 이건 이 차의 주행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주행 모드고요. 앞서 컴포트 모드가 전륜과 후륜 거의 일정하게 동일하게 설정했다면 다이나믹 모드는 전륜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주행 모드입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가 있고요. 이 차량에는 퓨어 모드는 없습니다. 퓨어 모드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 볼보의 경우에는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탑재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아래쪽에 오프로드 모드가 있는데요. 이건 저속 주행 중에 활성화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한 해변에 모래사장에 들어갔는데 그런 곳에서 저속으로 운행할 때 유용합니다. 앞서 이 차량에 탑재된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 197마력을 내고요. 최대 30.6kgm의 토크를 발휘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는 평소에 엔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통합 IGS가 구동축에 약간의 힘을 실어주다. 제원상 최대 14마력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최대한 이용했을 때 대략 200마력을 조금 넘는 힘이 발휘됩니다. 그러면 차의 주행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꾸고 속도를 한번 내볼게요. 도로의 상황과 주변 차량 그리고 여러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잠깐만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볼보 차량을 타면서 늘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볼보는 T5던 T6던 T8이던 최고 출력이 200마력대 또 400마력이 넘는 차량도 기본적으로 가속 시 주행 질감은 묵직한 편이고요. 엔진 성능이 높은 차들은 쭉 눌러서 꾸준하게 속도가 증가되는데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보다는 지속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려서 굉장히 높은 속도에 올라가도 가속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볼보에 탑재되는 브레이크는 디스크 로터도 대형이고 캘리퍼도 약한 건 아닌데 초반, 중반 그리고 정지할 때까지 일정하게 담력을 발휘해요. 고성능 차들 같은 경우에 초반에 꾹 밟으면 강력하게 차를 제동시키지만 볼보는 초반에 꾹 눌렀다고 해서 차가 그만큼 빨리 서는 건 아니고요. 일정하게 쓰기 때문에 오히려 브레이크를 꾸준히 밟아주는 게 더 빠른 제동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브레이크 특성을 이해하고 차량을 움직이셔야 돼요. 2021년형 볼보 XC40 B4의 MVH는 국산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XC40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고 후륜에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는데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멀티링크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노면에 요철이 많고 많이 깨진 도로를 들어가면 멀티링크지만 국산차 멀티링크에서 보여지는 말랑말랑함보다는 딱딱하고 통통통 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멀티링크면서도 조금 더 정직하게 충격을 받아내도록 설계를 한 것 같아요. MVH는 아무래도 바로 위형인 XC60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래도 걸러낼 건 걸러내는 편입니다. 볼보 차량들은 대체로 충격과 소음을 정직하게 유입시키는데요. 다만 V급 차량들 같은 경우에 무게도 있고 소음 차단용 차음제를 더 써서 그 정도가 덜한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은 대체로 흡사해요. 이 부분을 비슷한 국산차와 비교를 해보면 이 XC40과 비슷한 가격대의 국산 차량들은 이미 고급차들이기 때문에 MVH에 관련해서는 이 XC40이 국산차 대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고급차라고 하더라도 걸을 것과 거르지 않을 것들이 있어요. 이건 안전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소음들 실내로 유입이 돼야 되고요. 노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필요한 충격들은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말랑말랑하게 처리를 해버리면 그건 오히려 운전자에게 외부 상황과 노면 상태를 오해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의 습관이나 여론에 흔들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시고 흥미로웠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